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한 편의 에세이에서 시작합니다. 관우의 의리와 정도, AI 시대의 신뢰라는 글인데요. 삼국지의 영웅, 그 관우가 보여준 의리에서 출발해서요. 글쓴이가 자기 삶 속에서 직접 이렇게 부딪히면서 깨달은 정도, 그러니까 올바른 길의 의미를 따라가 볼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인공지능, AI가 우리 일상에 정말 깊숙이 들어온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글 참 흥미로운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보면 역사 속 인물의 덕목이 나오고 또 되게 개인적인 성찰이 있고요. 그리고 또 최첨단 기술인 AI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까지. 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을 신뢰라는 키워드 하나로 쫙 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대를 관통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저희 탐구의 목표는 이 글이 딱 전하려는 그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기술이 아무리 막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거,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그런 인간적인 가치 있잖아요. 바로 신뢰, 그리고 진정성, 이 무게를 함께 좀 느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성찰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글의 시작은 역시 그 유명한 장면이죠. 삼국지 관우 이야기. 조조가 진짜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면서 회유하잖아요. 근데 관우는 결국 다 뿌리치고 유비한테 돌아가죠. 그쵸. 글쓴이는 이 장면에서 정말 큰 울림을 받았다고 해요. 눈앞의 이익, 뭐 좋은 조건 이런 게 아니라 그 함께 고생하면서 쌓인 거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신뢰와 약속. 이게 관으로 움직인 진짜 힘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글쓴이가 여기에 특별히 더 감흥하는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본인 스스로가 관계에서 이 신뢰랑 의리, 이걸 거의 생명처럼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사주에서도요, 그 약속이나 원칙을 중시하는 기운, 관성이라고 하죠. 이게 아주 강하게 나타난대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어릴 때는 약속 시간보다 막 1시간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그럴 정도로 철두철미했다고 하고요. 와우. 한 시간에 먼저요?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성향 때문에 신뢰가 좀 없다. 이런 관계는 본능적으로 불편하고 오래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우의 그 선택이 정말 남다르게 다가왔다. 뭐 이런 이야기죠. 하긴 자기 신념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역사 속 인물에게서 발견한 거네요. 그쵸?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글쓴이가 질문을 던져. 이 강력한 신뢰와 의리라는 게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냥 뭐 마음이 착해서 이걸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삶의 경험, 둘째는 뜻의 공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으로 전하는 에너지.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잘 어우러져야 진짜 신뢰가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인데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냥 머리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겪는 만남이나 사건을 통해서 체득되는 힘이라는 거죠. 아, 체득된 가치, 그냥 신념이 아니라. 네, 맞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글쓴이 본인 경험담으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이 또 되게 생생해요. 어릴 적에 아버지랑 작은아버지가 늘 그러셨대요. 야, 거짓말하지 마라. 정도를 가라. 네네. 근데 그때는 그게 그냥 아유 귀찮아 답답해 이런 잔소리로만 들렸다고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하, 뭐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얘기죠. 어릴 땐 다르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청년 시절에요. 신촌에 있는 한 LP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만난 사장님을 통해서 그 정도라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 그 사장님이요. 어떤 분이셨길래요? 그 사장님이 30년 넘게요. 정말 어려운 시기들을 다 버텨내면서 그 가게를 지켜오신 분이었대요. 근데 그게 그냥 장사를 하는 걸 넘어서 어떤 자부심 같은 거, 신뢰? 이런 걸 지키면서 살아오신 분이었다는 거죠. 글쓴이 문에는 그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아, 30년이라 뭔가 뚝심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죠. 맞아요. 가게 청소를 하다가 와, 다이아몬드 반지를 발견한 거예요. 네. 근데 당시 글쓴이가 학비에 생활비에 경제적으로 엄청 힘들었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와, 이거 팔면 당장 숨통 트이지 않을까? 이런 유혹에 엄청나게 흔들렸다고. 아, 정말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그 갈등이 얼마나 치열했을지 상상이 가요. 그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 선택이죠. 맞아요.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친구한테 이걸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대요. 그래서 친구 격려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자기 안에서 계속 들려오는 그 연심의 목소리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반지를 주인한테 돌려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다행이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반지가 그냥 비싼 물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인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기신 아주 소중한 유품이었다는 거죠. 와, 세상에. 만약에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진짜 평생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글쓴이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왜 아버지랑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입버릇처럼 정직, 정도 이걸 강조했는지. 머리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이해하게 된 거죠. 아, 관우가 조조 제안 거절하고 유비한테 간 것처럼? 네. 자신도 그 순간의 이익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 그러니까 신뢰와 진심을 선택하는 게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구나. 이걸 온몸으로 그냥 체감한 겁니다. 추상적인 도덕률이 아니라 실제 삶의 딜레마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그 결과를 겪으면서 그 가치가 비로소 살아 숨쉬게 된 거죠. 이야, 정말 강렬한 경험이었겠네요. 이 경험이 글쓴이한테는 신뢰라는 가치를 판단하는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현대로 넘어와서 AI를 다룰 때도 이 기준이 딱 적용되더라고요. 맞아요. 글쓴이가 요즘 AI를 글쓰기나 자료조사 이런 데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대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렇게 AI의 편리함을 막 누리면서도 앞에서 얘기했던 그 관우의 의리라던가 자기 경험에서 얻은 신뢰의 잣대로 보면 지금의 AI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딱 평가를 내린다는 점이에요. 이게 그냥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AI한테 자기 사주 분석을 한번 맡겨왔더니 자신의 타고난 기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 있잖아요. 일간 정화라던가 앞에서 말한 관성 같은 거? 이런 거의 다층적인 의미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그냥 피상적인 결과만 내놓더라는 거죠. 하긴 사주라는 게 그냥 데이터 조합은 아니니까요. 그 안에 담긴 복합적인 의미, 기운 이런 걸 읽는 통찰이 필요한 건데 그렇죠. AI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 이런 판단인 거죠. 또 다른 예시도 있었죠. 인터뷰 초안 작성이요. 네, 그것도 시켜봤더니 문법적으로는 매끄럽고 그럴듯한 글이 나왔대요. 근데 정작 글쓴이 본인 특유의 문체라던가 생각의 결, 아니면 글에 담겨야 할 진정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전혀 안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좀 비어있는 느낌. 다 그거죠. 깊이가 없는 결과물. 이 대목에서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AI가 흉내는 곧잘 내는데 과연 진짜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이요. 맞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글쓴이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되게 중요한 통찰을 얻었다고 말해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거다. 이런 확신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그 관우가 보여준 의리나 자기가 다이아몬드 반지 앞에서 했던 고민과 선택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단순한 정보 처리나 논리적인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글쓴이 표현을 빌리면 그건 삶과 몸에서 우러나오는 기운, 즉 경험과 성찰을 통해서 만들어진 진정성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삶과 몸에서 우러나오는 기운? 네. 이게 바로 AI가 결코 복제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AI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이런 관점인가요? 글쓴이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AI는 분명히 강력하고 아주 유용한 도구지만 그 자체가 신뢰의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AI가 주는 정보나 결과물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AI의 기술적인 한계를 넘어서 인간의 본질이나 고유한 가치에 대한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걸 더 깊이 묻게 될 거라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니. 자, 이제 글의 마무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글쓴이는 앞으로 AI가 만들어내는 정보가 막 넘쳐나는 시대가 될수록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더더욱 진짜 관계, 그리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 공동체를 갈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해요. 네,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겠어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랑 가짜를 구별하기 점점 어려워지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의 연결이 더 소중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글쓴이가 현재 하심당이라는 어떤 스터디 모임, 공동체, 여기서 동료들하고 같이 고전, 철학, 글쓰기를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요,
관우가 보여줬던 그 의리의 가치를 오늘날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하고 또 동료들하고의 약속을 지키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근본적인 거, 인간관계나 공동체의 가치가 중요해진다. 이런 메시지네요. 첨단 기술 시대에 고전을 읽고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뭐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 글은 관우의 의리라는 역사 이야기, 다이아몬드 반지라는 개인적 경험, 그리고 AI의 한계에 대한 성찰, 이 세 개의 축을 통해서 하나의 강력한 결론으로 딱 모아져요. 앞으로 AI와 철학을 잇는 공부를 계속하겠지만 그 모든 탐구의 뿌리는 언제나 사람 사이의 신뢰와 의리에 두겠다. 이런 다짐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은 이거 같아요. AI 시대에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 인간의 진정성, 그리고 관계 맺는 방식이라는 것. 어쩌면 기술의 진보가 우리한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관우라는 고전 속 인물에서 시작해서요. 한 개인의 솔직한 고백과 성찰을 거쳐서 AI 시대의 신뢰라는 이 묵직한 주제까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정말 빠르게 변화시키는 지금, 이 글이 던지는 신뢰와 진정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글은 AI가 아직 인간의 삶과 몸에서 우러나오는 기운, 즉 진정성을 흉내내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미래의 AI가 기술적으로 훨씬 더 발전해서 인간의 감정을 더 정교하게 파악하고 공감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심지어 관계 맺기까지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럴듯하게 모방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 생각만 해도 좀 복잡해지는데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기계가 만들어낸 그 정교한 모방된 신뢰와 사람 사이의 진짜 신뢰를 과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구별이 우리의 미래 사회와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거리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지식과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